쉬워 보이죠? 안 어려워 보이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밖에 없어요. 모발 이식은 거의 정상 밀도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가능하니까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님, 혹시 만화책 좋아해요? 좋아하죠. 뭐 제일 좋아해요? 저 럭키짱이요. 원나블 안 봐요? 원나블이 뭐예요? 원나블 몰라요? 우리 세대는 원나블이잖아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저는 그 중에서 원피스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보면 일단 해군이 있죠. 해군에 3대장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랑 대치하는 이제 사황이 있어요. 해적. 그리고 세 번째 세력에 누가 있어요? 칠무해죠. 해군 3대장, 사황, 칠무해. 이 세 집단이 이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칠무해, 원피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탈모에도 이 칠무해 버금가는 탈모 치료의 7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원장님 솔직히 이거 분량 뽑으려고 계속 이거 하는 거죠. 치는나요? 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탈모가 도대체 뭔지 이거부터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탈모의 90% 이상이 남성 호르몬에 의한 남성형 탈모예요. 이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형태의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해요. 이게 남성 호르몬이 5알파 환원 효소를 통해서 DHT, 되게 많이 들어봤죠?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면 얘가 이제 모낭을 공격해서 이제 모낭들이 위축되면서 연모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DHT가 탈모 유발 호르몬으로 변해서 모낭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히드라 마냥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탈모가 진행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탈모 치료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탈모에 대한 오해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보통은 탈모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자를 그대로 놓고 보면 벗을 탈, 털모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거죠. 근데 실은 그게 아니라 가늘어지는 게 탈모의 핵심 기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탈모 치료법은 이 없던 머리카락을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이 얇아진 모발을 굵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명심하세요. 새로운 모발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조차도 그냥 뒤에 있는 모발을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머리숱이 많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모낭이 좀 튼튼할 때 그때부터 치료를 하시는 게 확실히 치료 효과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탈모에 걸렸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가늘어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과거보다 스타일링이 안 되거나 아니면 펌이 좀 빨리 풀린다거나 아니면은 요 정수리보다 옆에가 좀 부해진다라던가 후두부의 모발 굵기랑 요 정수리 모발 굵기가 현저히 차이가 날 때,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미용사한테 물어보세요. 매번 자기 머리를 주기적으로 만져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손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라 느껴요. 제가 왜 미용실을 잘 안 바꾸는지 아세요? 거기랑 스타일이 잘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새로운 데 가잖아요. 갈 때마다 이제 탈모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저한테 막 샴푸 팔고 두피 마사지 몇 회 자꾸 추천하고 이러지 안 가는 거예요. 미용사분들 탈모인들한테 제발 자꾸 이거 탈모 있는 것 같다고 샴푸 팔지 말란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탈모가 있다는 걸.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치료법 7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먹는 탈모 약입니다. 얘네는 이제 아까 우리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5알파 환원효소,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갖다가 DHT로 전환하는 효소가 하나 있어요. 5알파 환원 효소라고. 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DHT가 잘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탈모를 막아주는 약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생 동안 내가 탈모에 대한 고민을 좀 거의 안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정도는 되죠. 우리 대부분의 약들은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좀 부스팅 시간이 필요해요. 3개월, 4개월 정도 꾸준히 먹어줘야 그때부터 조금 이제 변화가 있고, 오히려 첫 2달 동안은 쉐딩이라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간혹 이거 끊으면 더 심하게 탈모가 진행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걱정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끊으면 그냥 그때부터 원래 속도대로 빠지는 거예요. 현존하는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들 중에 이 방법은 제일 좋고요. 무조건 해야 되고 다른 방법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부작용이 무서워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네이버 약전에 나와 있는 그 연구 결과예요.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준비해 놓고 이걸 대상자들한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부작용 빈도가 거의 비슷했고 실제로 가짜 약을 먹은 군에서도 성욕감퇴 발기부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심리학의 효과 중에 노시보라고 있어요. 뭔가 안 좋은 걸 상상하면 뭔가 안 좋은 게 일어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게 탈모약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영양제를 먹은 것 뿐인데도 아니 왠지 발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성욕이 줄어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성기능 장애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런 게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 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일절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게 이롭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내성도 없고 약물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같이 복용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피나가 좋냐 이제 두타가 좋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한단 말이에요. 탈모약의 시작은 무조건 피나로 하는 겁니다. 왜요? 일단 FDA라는 곳에서 이 사용 목적에 따른 승인을 하잖아요. 근데 피나스테리드는 탈모약으로 승인이 났고요. 두타스테리드는 전립선 치료제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 자체가 하나는 탈모 치료에 쓰게끔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됐고 하나는 전립선 치료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탈모 치료의 시작은 피나스테리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장님, M자 탈모에는 탈모약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게 M자 탈모에는 그러니까 모낭이 죽은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M자는 모낭이 밀리면서 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아니면 뭐 레이저를 쬐든 이 죽은 모낭은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때는 이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 하루 빨리 먹어라. 모낭이 죽기 전에. 자, 이제 세 번째 미녹시딜입니다. 바르는 탈모약이죠. 얘는 되게 재밌게도 고혈압 치료제에 쓰였던 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이렇게 좁았던 게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혈류가 풍부하게 들어가니까 머리로 가는 모낭에 혈류 공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모낭이 건강해지겠죠. 머리가 건강해지려면 혈류를 때려 박아줘야 되는데 이 미녹시딜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약을 먹으면서 같이 발라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 중에 먹는 건 간편하고 바르는 건 귀찮으니까 이 바르는 걸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탈모 환자는 태생이 이 두피가 척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종자가 있는 건데 이 종자는 탈모약으로 먹는 탈모약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이 척박한 땅이 비옥한 땅이 되려면 미녹시딜을 발라줘야 되는 거라서 필수 불가결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핀주베라고 들어보셨나요? 먹는 탈모약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부작용이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먹게 되면 전신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머리에만 도포하는 용으로 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간혹 바르는 거는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먹는 피나스테리드랑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 효과 차이가 없더라 라고 입증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바르려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하고 특히나 이게 바르는 제형이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또 불편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제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했을 때 잘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탈모약을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처음에 처방해 주진 않고요. 뭔가 먹는 탈모약을 복용을 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바르는 피나스테리드를 처방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피 보톡스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두피 보톡스의 이제 뭐 원리라던가 뭐 효과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근거 있는 치료 중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게 이 두피 보톡스입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수리 탈모랑 확산성 탈모에는 이 두피 보톡스가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두피 보톡스는 2-3주 간격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요. 총 12회 정도만 맞으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효과가 궁금하다면 이전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저출력 레이저 치료입니다. 이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어떤 기전으로 이제 탈모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얘가 모낭세포 속에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 레이저를 쏘게 되면 모낭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자, 그럼 세포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겠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효과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근거가 있고 효과가 있긴 하나 이거 단독으로만 탈모를 치료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먹는 탈모약과
바르는 미녹시딜을 하면서 이 저출혈 레이저 치료를 하신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원피스의 우석 같은 존재죠. 뭔가 1대1로는 무조건 지는데 그래도 같이 있으면 뒤에서 지원 사격은 해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이거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송두리째 나의 과오를 지워버릴 수 있는 기술이죠. 모발이식입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안 오는 게 정말 좋은데, 근데 여기까지 왔다, 그때는 저를 찾아와야죠. 이 모발이식의 원리는 후두부에 건강한 모낭을 뽑아서, 모낭만 뽑는 건 아니고요, 모낭단이라고 해서 모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체 뽑아가지고 탈모가 발생한 곳에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이 모낭 발전소가 돌아가면서 머리카락을 이제 만들고 빠지고 이것들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개, 비절개. 칼로 째냐 안 째냐, 이 차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칼로 안 째는 걸 좀 환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비절개에 대한 인기가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봉직할 때는 절개, 비절개를 같이 했었지만 이 비절개 한 놈만 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현재는 남성 비절개 모발이식만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절개 모발이식의 장점은 흉터가 산발적으로 남기 때문에 티가 거의 안 나고 일상에 빠르게 복귀가 가능해요. 거의 다음 날부터 출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 절개보다 더 우월한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좋은 모낭만 선별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생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M자 헤어라인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2개, 3개짜리 모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절개 모발이식에서는 단일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 비해서 비절개는 내가 원하는 2개, 3개짜리 모낭을 골라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래 자연모의 형태를 그대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수술은 뭐 8시간 걸리다 보니까 그 퀄리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그러면서도 미적 감각이 뛰어나서 거의 자연모의 형태로 그 모낭들을 재구성해서 이식이 가능한 그런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야 돼요. 그런 실력 있는 의사와 그 8시간을 버텨줄 수 있는 우리 환자분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뒷받쳐줄 그 마음과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도 도와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비절개 모발이식이라는 게. 제가 말로만 하니까 쉬워 보이죠? 안 어려워 보이죠? 자, 지난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저 1시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 보고 오세요. 그 영상을 1시간 동안 다 봤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꼭 하나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발이식은 거의 정상 밀도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가능하니까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이렇게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모발이식 전문이긴 하지만 탈모는요, 솔직히 가장 초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탈모약을 먹고 바르는 미녹시딜을 발라주기만 해도 모발이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부작용 때문에 자꾸 시작도 못하는, 그러니까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그 가역적인 하찮은 부작용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내가 설마 탈모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의 M자를 자꾸 밀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다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의 탈모의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 대위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